사랑으로 이룬 기적.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모든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미영, 32살입니다.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 민수 씨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3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는 급격하게 쇠약해지셨습니다. 작년 가을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기억력이 흐려지고 방금 전 일도 까먹으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2달 전부터였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주방에 아침을 준비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식탁 위에 완벽하게 플레이팅된 관자 요리가 놓여 있었거든요. 황금빛으로 구워진 관자 위에 허브 오일이 예술처럼 뿌려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여보,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도 몰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미 차려져 있었어. 우리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오늘 아침 요리하셨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요리, 내가 언제? 목소리엔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당혹감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살펴봤습니다. 손가락에 미세한 칼자국과 기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요리를 하신 건 분명했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치매 환자의 몽유병, 수면 중 행동 장애, 무의식적 요리. 검색어를 바꿔가며 찾아봤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그 다음 날에도 식탁엔 새로운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식 라따뚜이, 일본식 카이세키 요리, 이탈리안 리소토. 모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나 볼 법한 음식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은퇴 전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요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이런 요리를 만드실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남편도 점점 불안해했어요. 이상해. 아버지가 밤에 칼을 들고 주방에 계신다는 게 위험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몽유병 상태에서 요리를 한다는 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병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치매 환자분이 몽유병으로 복잡한 요리를 한다는 건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단순 반복 행동만 하거든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과거에 요리와 관련된 강렬한 기억이나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장기 기억은 치매 초기엔 상대적으로 보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과거의 기억이라니. 시아버지 김정호 씨는 68살입니다. 40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던 성실한 교육자셨어요. 학생들 사이에서는 엄하지만 따뜻한 선생님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이순덕 씨는 3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두 분은 45년을 함께 사신 금슬 좋은 부부셨습니다.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두 분의 다정함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시면 시아버지는 항상 부엌 문 앞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여보, 오늘은 뭐 해? 시어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기다려봐. 오늘은 특별한 거 해줄게. 그리고 두 분은 나란히 식탁에 앉아 저녁을 드셨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손주 이야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게 변했어요. 시아버지는 밥을 거르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는 게 너무 외로우셨던 거죠. 체중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치매 진단까지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배우자를 잃은 슬픔이 치매를 앞당겼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산책을 함께 했어요.
남편 민수 씨도 퇴근 후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은 날로 흐려졌어요.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병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이상한 요리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처음엔 그저 걱정만 했어요. 사고가 날까봐, 병이 더 나빠질까봐. 하지만 시아버지가 만든 요리를 먹을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그 답을 찾게 된 건 다락방에서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오래된 짐을 정리하러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갈색 노트를 발견했어요. 표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준덕이의 요리 노트. 시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김치찌개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어요. 72년 5월 정우가 처음으로 맛있다고 한 김치찌개. 고춧가루를 조금 덜 넣는 게 포인트. 다음 페이지는 된장찌개였습니다. 73년 겨울 감기 걸린 정우를 위해 끓여준 된장찌개. 두부를 많이 넣으면 좋아한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추억이 음식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결혼 초, 자녀 출산, 가족 여행, 기념일. 모든 순간마다 특별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넘어가자 낯선 요리 이름들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의 바다맛? 그 아래엔 관자 요리 레시피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건 일주일 전 시아버지가 만드셨던 바로 그 요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첫 데이트의 설렘 맛 파스타. 프러포즈하던 날의 허브 리소토. 결혼식 전날 밤 함께 만든 수프. 모두 최근 식탁에 올라왔던 요리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기억을 잃으셨지만 몸이 영원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마다 아내와의 추억을 요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한참 동안 말없이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게 어머니의 기록이었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기억하고 계신 거야. 치매로 모든 걸 잊으셔도 어머니와의 추억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날 밤 시아버지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서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켜봐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무의식이 선택한 이 방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우리는 요리 노트를 보며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노트에 적힌 사연을 읽었어요. 78년 4월 민수 돌잔치 날 만든 잡채. 정우가 3그릇이나 먹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돌잔치였구나. 시아버지는 우리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요리가 나타났고 우리는 노트를 보며 그 의미를 되새겼어요.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리소토 위에 검은 보석 같은 게 올려져 있었어요. 남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블랙 트러플 아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트러플은 우리 집 냉장고엔 없는 식재료였어요. 저는 급하게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트러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신 건 아니겠지? 저는 불안했습니다. 몽유병 상태로 밤거리를 헤맨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 방 앞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오셨어요. 눈은 감긴 채였지만 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뒤를 따라갔어요. 시아버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남편을 깨웠어요. 여보, 아버지가 나가셨어.
우리는 서둘러 옷을 입고 시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익숙한 듯 골목을 빠져나가셨어요.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15분쯤 걸었을까요? 시아버지는 재개발 예정 지역의 낡은 상가 골목에 멈춰 섰어요. 주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폐업한 가게들만 셔터를 내린 채 줄지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그중 한 가게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름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라 스텔라. 시아버지는 가게 외벽에 헐거워진 벽돌 틈으로 손을 넣으셨습니다.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기름 종이에 쌓인 트러플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는 트러플을 품에 안으시고는 다시 집으로 향하셨어요. 우리도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아버지는 주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요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시아버지의 손놀림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평생 요리를 하신 것처럼 능숙하게 재료를 다루셨어요. 1시간 뒤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식탁에 접시를 놓으시고는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상해. 저 가게가 뭐길래?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시아버지는 저 폐허가 된 레스토랑을 찾아가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 트러플이 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다음 날 저는 그 레스토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대낮의 골목은 더욱 을씨년스러웠어요. 재개발 철거를 앞둔 건물들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습니다. 라스텔라 레스토랑 앞에 섰어요. 셔터는 굳게 닫혀 있고 문 앞에는 폐업 봉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손을 넣었던 벽돌 틈을 살펴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틈 안쪽에서 희미한 종이 조각이 보였어요. 손을 넣어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명함이었어요. 라스텔라 오너 셰프 마르코 비앙키. 뒷면에는 한글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형님 언제든 오십시오. 준덕님과 함께요. 시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명함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요리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중간쯤에 라스텔라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83년 여름 정우가 나를 데리고 간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 마르코라는 이탈리아 청년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정우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 요리를 배웠다고 했다. 놀라웠다. 내 남편이 요리를 배우다니. 마르코는 정우의 열정에 감동해 매주 저녁 무료로 요리를 가르쳐 줬다고 한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리를 배우셨다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시아버지는 요리와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사셨다고만 알고 있었거든요. 노트를 계속 읽었습니다. 정우가 말했다. 당신은 매일 나를 위해 맛있는 밥을 해주는데 나는 뭘 해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그래서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요리를 배우기로 했다고. 그날 저녁 정우가 만들어준 파스타를 먹으며 나는 울었다. 이렇게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글씨가 번져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그때 우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위해 몰래 요리를 배우셨던 거구나. 남편도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밤마다 어머니를 위해 요리를 하시는 거야.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그날 밤 많은 걸 깨달았어요. 시아버지의 요리는 단순한 몽유병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사랑한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었어요. 치매가 기억을 앗아가도 사랑만큼은 지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바닷가재 요리가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경악했습니다. 바닷가재는 대체 어디서 구하신 거야? 우리 집 냉장고엔 당연히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어요. 시아버지가 다시 밤에 외출하셨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시아버지를 따라 나섰어요.
새벽 3시 시아버지는 집을 나서셨습니다. 이번에는 노량진 수산시장 방향으로 가셨어요. 시장은 새벽부터 활기찼습니다. 상인들이 큰 소리로 호객을 하고 수산물 경매가 한창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익숙하게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수산물 가게 앞에 멈춰 서셨어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시아버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김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개의치 않고 바닥가재 한 마리를 꺼내 봉투에 담아주셨어요. 춘덕 언니가 좋아하시던 거 드릴게요. 언니 보고 싶네요. 시아버지는 봉투를 받아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향하셨어요. 우리는 그 뒤를 따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 아주머니도 아버지를 아시나 봐. 노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노트를 찾았습니다. 89년 초여름, 정우가 나를 위해 새벽 수산시장까지 다녀왔다. 임신 중이던 나는 바닷가재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비싼 거라 포기하려 했다. 그런데 정우가 새벽 경매에 가서 싸게 샀다며 들고 왔다. 시장 아주머니가 우리 부부 사연을 듣고 특별히 싸게 주셨다고 한다. 그날 먹은 바닷가재 요리를 평생 잊을 수 없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몽유병 상태로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장소들을 찾아다니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필요한 재료를 얻어오셨어요. 기억은 사라졌지만 영혼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우리 아버지 따라다녀야 할 것 같아. 혹시 사고라도 나시면 큰일이잖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켜드려야지. 그날부터 우리의 밤은 시아버지의 추억 여행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밤 시아버지를 따라다녔습니다. 문 닫은 식물원 담벼락에서 특별한 허브를 따오시는 날도 있었어요. 오래된 양조장 창고에서 빈티지 와인을 가져오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모든 장소마다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어요. 노트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94년 봄 정우와 함께 식물원 데이트를 했다. 아이들이 커서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다. 정우는 내가 좋아하는 로즈마리를 몰래 꺾어왔다. 나중에 들키면 어쩌려고 그랬냐고 했더니 당신을 위해서라면 감옥도 간다고 했다. 바보 같은 사람. 98년 겨울 정우의 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양조장에 갔다. 친구가 특별한 와인을 선물해줬다. 둘이서 그 와인을 마시며 밤새 이야기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늙어서의 꿈 이야기. 우리는 밤마다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걱정이 커졌어요. 시아버지의 낮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밤에 외출하고 요리하느라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셨습니다. 낮엔 더욱 멍한 상태로 계셨어요. 밥도 잘 안 드시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면 부족이 치매를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해 줬습니다. 밤에 주무실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해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시아버지의 밤 요리를 막아야 할까요? 그건 시아버지가 아내를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남편도 고민이 깊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중요해. 하지만 이 요리가 아버지에게 남은 유일한 행복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시아버지 방 앞에서 수면제 봉투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국 먹이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요리하시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엔 스테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완벽하게 미디엄 레어로 구워진 최고급 와규였습니다. 남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고기는 대체 어디서 구하신 거야? 한 근에 몇십만 원짜리인데. 저도 당황했어요. 이런 비싼 고기를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그날 밤 우리는 더 긴장하며 시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시아버지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가로 향하셨어요. 한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 뒷골목에 멈춰 서셨습니다. 주방 쪽 출입구였어요.
그때 주방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중년의 한국인이었어요. 그는 시아버지를 보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오셨군요. 주방장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고기를 내밀었어요. 오늘은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좋아하시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고기를 받아 안으셨습니다. 주방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선생님, 사모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찾았습니다. 2005년 겨울 정우의 제자 중 한 명이 레스토랑을 열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교를 그만두려던 학생이었는데 정우가 장학금을 알아봐주고 격려해서 요리사의 꿈을 이룬 아이였다. 우리를 초대해줘서 갔더니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해줬다. 그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다고. 시아버지는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갚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식탁에 앉지도 못하시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열이 나셨어요.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몸이 상한 겁니다. 저는 급하게 병원에 전화했어요.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의사는 엄하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해요. 시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의식은 흐릿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요리를 막으면 건강은 지킬 수 있지만 마지막 남은 행복마저 빼앗는 거였어요. 그냥 두면 아버지의 몸이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아버지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시아버지는 사흘간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링거를 맞으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어요.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퇴원하시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했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 요리를 못하게 하자니 아버지의 마지막 행복을 빼앗는 것 같고 그냥 두자니 건강이 너무 걱정되고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시아버지가 밤마다 요리를 하시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아내가 그리워서일까요? 아니면 아내와의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서일까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요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45번째 결혼기념일을 위한 약속 케이크. 그 아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정우가 말했다. 45번째 결혼기념일엔 내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주겠다고. 라스텔라의 마르코에게 배운 특별한 레시피라고 했다. 나는 웃으며 약속했다. 그날 꼭 함께 먹자고. 하지만 우리의 45번째 기념일은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44번째 결혼기념일 직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의 마지막 약속은 지켜지지 못한 거예요. 저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결혼기념일은 다음 주 토요일이었어요. 45번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거야.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내가 방법을 찾은 것 같아. 남편이 노트를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결혼기념일의 마지막 약속의 케이크를 만들게 하자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버지가 진짜 원하시는 건 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거일지도 몰라. 그 케이크를 만드시면 아버지의 마음이 편해지실 수도 있어. 남편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도와드려야겠네. 케이크 재료도 준비하고.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아버지가 퇴원하시면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도록 돕고
결혼기념일 전날 밤 케이크 재료를 준비해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요리하시는 걸 가까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사흘 후 시아버지는 퇴원하셨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는 익숙한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내드렸어요. 아버님, 편히 쉬세요. 시아버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어요. 퇴원 후 일주일 동안 시아버지는 요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 때문인지 밤에 깊이 주무셨어요. 우리는 안심하는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요리를 안 하시니 건강엔 좋지만 시아버지는 더욱 무기력해 보이셨어요. 밥도 잘 안 드시고 하루 종일 멍하니 계셨습니다. 결혼기념일 전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케이크 재료를 준비했어요. 밀가루, 달걀, 버터, 생크림. 그리고 노트에 적힌 특별한 재료들. 바닐라빈, 레몬 제스트, 라즈베리. 모두 최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재료를 주방 조리대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렇게만 해두면 아버지가 만드실까? 저도 확신은 없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는 있어.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시아버지 방 쪽을 주시하면서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12시, 1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을 때였어요. 시아버지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눈은 감고 계셨지만 발걸음은 확실했어요. 주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조용히 깨웠어요. 우리는 거실에서 주방을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재료들을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셨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밀가루를 체에 거르고 달걀을 분리하셨습니다. 흰자를 거품기로 휘저으시는 손놀림이 완벽했어요. 마치 평생 제과를 하신 분처럼 능숙하셨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지켜봤어요. 남편도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낮에 보이던 멍한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반죽을 만드시고 오븐에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크림을 휘핑하기 시작하셨어요. 바닐라빈을 넣고 부드럽게 저으셨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오븐에서 케이크가 나왔어요. 황금빛으로 완벽하게 구워진 스펀지 케이크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케이크를 식히시고 크림을 바르기 시작하셨어요. 라즈베리를 하나하나 올리시고 레몬 제스트를 뿌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슈가 파우더를 조심스럽게 뿌리셨어요. 완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케이크였어요. 시아버지는 케이크를 식탁 한가운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그 앞에 서 계셨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케이크 앞에 서 계신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케이크는 식탁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케이크 주변에 꽃을 놓고 촛불을 준비했어요.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평소처럼 거실로 나오셨어요. 식탁을 보시더니 멈춰 섰습니다. 케이크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케이크를 보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나왔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같이 케이크 드실래요? 우리는 시아버지를 식탁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조심스럽게 잘랐어요. 제일 예쁜 조각을 시아버지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케이크를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손이 천천히 포크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시아버지가 케이크를 한 입 드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케이크를 천천히 씹고 계셨어요.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고개를 돌려 눈을 닦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케이크 한 조각을 다 드셨어요. 그리고는 허공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슬퍼 보여서 저는 더 울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허공을 보고 계셨어요.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남편과 제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시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네. 그 한마디에 우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나마 아내를 만나셨던 거예요. 45년을 함께한 사람을 케이크 한 조각 속에서 다시 만나셨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옆집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친하셨던 분이에요. 할머니께 그동안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의 몽유병 요리 노트, 결혼기념일 케이크.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할머니는 한참을 우셨어요. 그 양반이 순덕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는 알아. 젊었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할머니는 찻잔을 들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순덕이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우 씨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 매일 밤 거실에서 아내 사진만 보고 계셨어. 밥도 안 드시고 말이야.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치매 진단 받으셨을 때도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때부터 더 심해지셨지. 순덕이를 잊을까 봐 무서워하셨어. 매일 앨범을 보시고 옛날 이야기를 혼자 중얼거리셨어.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리를 시작하시고 나선 조금 나아지신 것 같더라고. 낮에도 표정이 덜 어두우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리는 시아버지가 아내를 기억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치매가 기억을 지워도 요리를 통해선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며느리가 잘하고 있어. 정우 씨도 순덕이도 고마워할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아버지를 위해 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냥 요리를 계속하시게 둬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흥분한 얼굴로 나왔어요. 여보, 이것 좀 봐. 남편이 건넨 건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찾았어. 사진첩을 펼쳤어요. 흑백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였어요. 첫 페이지는 두 분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얀 한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긴장한 표정이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데이트하는 사진, 여행 가는 사진,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모든 사진마다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라스텔라 레스토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마르코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1983년 여름. 마르코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날. 순덕이를 위해 평생 요리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라스텔라에 가보는 게 어때?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폐업한 지 오래됐잖아. 저는 사진을 보여줬어요. 마르코라는 사람을 찾고 싶어. 이분이 아버지의 요리 선생님이셨잖아. 다음 날 우리는 라스텔라가 있던 골목으로 갔습니다. 낮에 보니 더욱 황량했어요. 재개발이 진행 중이라 곧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레스토랑 앞에 섰어요. 낡은 간판만이 과거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근처에 부동산이라도 있으면 주인 연락처를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오셨어요. 라스텔라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 이 가게 아세요? 노인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물론이죠. 나도 이 골목에서 30년을 살았으니까. 라스텔라는 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레스토랑이었어요. 노인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라는 이탈리아 청년이 운영했죠. 실력이 대단했어요. 나중엔 미슐랭 스타도 받았다고 들었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분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노인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10년 전쯤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이탈리아로요. 나이도 드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가끔 마르코 아들이 이 골목에 와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를 보러 오더라고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그분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노인은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기다려 보세요. 내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이틀 후 저는 한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이탈리아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비안키의 아들 루카입니다. 루카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웠죠. 저는 시아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몽유병 요리 노트, 라스텔라와의 인연. 루카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김정호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시던 분이에요. 루카는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요리 일지예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특별한 손님들 이야기를 기록하셨죠. 노트를 펼쳤어요. 1983년 여름 날짜가 보였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다. 김정호라는 한국인 교사분. 아내를 위해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셨다. 그분의 진심이 느껴졌다. 무료로 가르쳐 드리기로 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정호 씨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오신다. 학교 일이 끝나고 바로 오시는데 항상 피곤해 보이신다. 하지만 요리를 배울 때만큼은 눈빛이 살아있다.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다. 또 다른 페이지였어요. 6개월이 지났다. 정호 씨의 실력이 놀랍도록 늘었다. 이제 웬만한 이탈리아 요리는 혼자서도 만드실 수 있다. 오늘 마지막 수업에서 특별한 케이크 레시피를 알려드렸다. 결혼 45주년 기념일에 만들어 드릴 거라고 하셨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루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정호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노트를 어루만졌습니다. 마르코 님도 시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루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는 정호 선생님을 평생 잊지 못하셨어요. 루카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 말씀으론 정호 선생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셨대요. 이탈리아어를 전혀 모르셨는데도 요리책을 사서 공부하셨다고 해요. 저는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셨다니. 그리고 매번 수업 후엔 아내 이야기를 하셨대요.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추억이 있는지. 루카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호 선생님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됐다고. 저는 루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마르코님께서 시아버지를 위해 특별히 남겨두신 게 있나요? 루카가 미소 지었어요. 있죠. 벽돌 틈에 트러플을 남겨두신 거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걸 보고 놀랐어요. 루카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이탈리아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해두셨어요. 혹시 정호 선생님이 오실까봐. 그리고 제게 부탁하셨죠. 가끔 가서 트러플을 새 걸로 교체해달라고.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 지금도 루카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루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시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산시장 아주머니, 레스토랑 주방장, 그리고 마르코와 그의 아들까지. 시아버지가 평생 베푼 사랑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놀라워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계셨다니. 우리는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아버님은 평생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버님을 기억하고 계세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마르코 아저씨도 수산시장 아주머니도 제자분도 모두 아버님을 기억해요. 아버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해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이 제일 잘 아셨을 거예요. 아버님이 얼마나 어머님을 사랑하셨는지. 시아버지가 천천히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다음 날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한 파티를 열기로 한 거예요. 시아버지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루카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시아버지를 위한 작은 파티에 오실 수 있으세요? 루카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물론이죠. 영광이에요. 수산시장 아주머니께도 전화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시아버지께서 아주머니를 기억하세요.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감격해 하셨어요. 그럼요. 춘덕 언니 남편분께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레스토랑 주방장님께도 연락드렸습니다. 옆집 할머니도 초대했어요. 모두 기꺼이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우리 집 거실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분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무슨 일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아버님을 위한 특별한 날이에요. 아버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모두 오셨어요. 루카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르코 비안키의 아들 루카예요. 아버지께서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셨어요. 루카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루카를 보셨어요. 뭔가 기억나시는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수산시장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시장에서 생선 파는 김순이에요. 춘덕 언니랑 정말 친했죠. 아주머니는 시아버지 손을 잡으셨습니다. 언니가 항상 말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라고. 자랑하셨어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레스토랑 주방장님도 오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준호예요. 선생님 제자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요리사가 될 수 있었어요. 주방장님은 깊이 인사하셨습니다. 평생 감사드려요. 모든 분들이 돌아가며 시아버지께 인사했어요. 시아버지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시아버지는 한 분 한 분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뭔가 느끼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저는 준비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옛날 사진들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나이 들어서까지의 모습. 두 분이 함께 웃고 있는 모든 순간들. 배경음악으로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다는 노래가 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나올 때마다 손이 떨리셨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지금도 아버님 곁에 계세요. 아버님이 만드시는 요리 속에, 아버님 마음속에 항상 계세요. 모든 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셨어요. 남편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옆에서 시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루카가 준비해온 이탈리아 음식, 주방장님이 만든 한식, 시장 아주머니가 가져온 해산물. 모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한 입 한 입 드시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더 감사해요. 그날 밤 시아버지는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며칠 후 루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큰 상자를 들고 왔어요. 이거 아버지가 정호 선생님께 드리라고 남기신 거예요.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르코에게 보낸 편지들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첫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르코, 오늘 순덕이 생일이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파스타를 만들어줬어요. 아내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더군요.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지를 펼쳤어요. 마르코, 오늘은 순덕이가 편찮았습니다. 감기에 걸렸거든요. 당신이 알려준 수프를 끓여줬더니 금세 나았어요. 요리가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편지마다 시어머니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시아버지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편지에서 저는 손을 멈췄어요. 마르코, 오늘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순덕이가 병에 걸렸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덕이 앞에선 웃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더 열심히 요리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순덕이에게 맛있는 걸 많이 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병과 싸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 시간 동안 매일 요리를 해드렸던 거예요.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마르코, 순덕이가 오늘 내게 말했어요. 당신 요리를 먹으며 평생 행복했다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요리밖에 없었는데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다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입니다.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마르코, 순덕이가 떠났습니다. 나는 매일 그녀를 그리워합니다. 요리를 할 때만 그녀가 돌아온 것 같아요. 당신이 가르쳐준 요리를 만들 때면 순덕이의 미소가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루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정호 선생님은 사랑의 화신이라고. 그런 사랑을 평생 지켜온 분이라고. 저는 시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아버님 같은 남편을 만나서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남편이 말했어요. 아버지에게 요리는 어머니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걸 빼앗을 순 없어.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아버지 건강도 지켜야 해. 우리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안전하게 요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요. 다음 날 저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나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환자분의 요리가 단순한 몽유병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니. 저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시아버지가 안전하게 요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낮에 요리하시도록 유도하는 건 어떨까요? 밤에 몽유병 상태로 하시니 위험한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낮엔 치매 증상 때문에 요리를 못하세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음악을 활용해 보세요. 환자분이 좋아하시던 음악을 틀어드리면 기억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함께 요리하시면 더 안전하고 즐거울 수 있죠.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요리하는 거 어때?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매일 오후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옛날 가요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오늘은 무슨 요리 해볼까요? 처음엔 시아버지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리 재료를 꺼내 보여드리고 손을 잡고 함께 움직였어요. 아버님, 여기 양파 좀 썰어볼까요? 시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서툴렀지만 칼을 잡으셨어요. 저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시아버지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하셨어요. 음악이 나오면 주방으로 향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스스로 재료를 고르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요리는 혼자서도 만드셨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옆에서 지켜봤어요. 위험한 순간엔 제가 도왔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점점 밝아지셨습니다. 낮에 요리를 하시니 밤엔 깊이 주무셨어요.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시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파스타. 처음으로 요리 이름을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웃었어요. 네, 아버님. 파스타 만들까요? 우리는 함께 파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토마토를 손질하시고 면을 삶으셨어요. 저는 옆에서 필요한 재료를 건네드렸습니다. 남편도 퇴근 후 합류했어요. 우리 셋이 함께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은 따뜻했습니다. 완성된 파스타를 함께 먹었어요. 시아버지는 한 입 드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다.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저도 맞장구 쳤습니다. 진짜 레스토랑 음식 같아요. 시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는 요리 노트를 보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그 노트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시며 뭔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무슨 생각하세요? 시아버지가 노트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셨습니다. 이거. 그 페이지엔 우리 집 김치찌개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레시피가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만들까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함께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김치를 썰고 저는 돼지고기를 준비했어요. 남편은 두부를 자르고 파를 썰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만든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순덕이. 작은 목소리로 시어머니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님. 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는 가족 요리 시간이었어요. 시아버지와 함께 시어머니 노트에 있는 요리를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옆집 할머니도 가끔 오셨어요. 정우 씨, 오늘은 뭐 만들어요? 할머니가 밝게 물으시면 시아버지는 요리 재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을 들려주셨어요. 준덕이가 이 잡채를 정말 잘 만들었지.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도 나눠줬어. 시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열심히 요리하셨습니다. 어느 날 루카가 아버지 마르코의 편지를 한 통 더 가져왔어요.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쓰신 거예요. 정호 선생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정호에게.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당신이 순덕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내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요. 당신의 사랑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죠. 당신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순덕을 만나거든 내 안부 전해주세요. 마르코. 저는 편지를 시아버지께 읽어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루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가 정말 선생님을 사랑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루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눈빛으로 감사를 표현하셨어요. 몇 주 후 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열고 싶다는 거였어요. 시아버지께 함께 하시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하시는 거 어때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첫 요리 교실 날 10분의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모두 치매를 앓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간단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시아버지는 어르신들 앞에 서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하자 달라지셨습니다. 어르신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어요. 물론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한 할머니가 김치를 썰다가 실수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옆에 가서 천천히 다시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시아버지도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요리가 완성되고 모두 함께 먹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기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내가 이걸 만들었다니 신기하네. 우리 남편이 좋아하던 맛이야. 딸한테 해줘야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요리 교실이 끝나고 복지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계속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수요일은 요리 교실 날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르신들과 함께 요리하며 새로운 삶을 사셨어요. 치매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요리를 할 때만큼은 살아있는 사람 같았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시아버지께 물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왜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사랑. 한 단어였지만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모두 이해하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어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리만큼은 계속하셨어요. 가족과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 그리고 옆집 할머니. 거실 벽에는 시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그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님, 행복하세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리고 시어머니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순덕이. 저는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행복하실 거예요. 아버님이 매일 어머님을 기억하시니까요. 시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상한 요리가 나타났을 때의 당혹감, 시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느꼈던 걱정.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배웠어요.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요리라는 언어로 계속 대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노트에 있던 마지막 요리였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 비빔밥. 시아버지는 야채를 준비하시고 저는 고기를 볶았어요. 남편은 밥을 짓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나물을 무치셨어요.
모두 함께 만든 비빔밥은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었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한 숟가락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다. 우리 모두 웃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주방으로 오셨습니다. 수건을 들고 계셨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도와주시려고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접시를 닦으시고 저는 헹궜어요. 남편은 말리고 옆집 할머니는 정리하셨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함께 요리했다. 시아버지는 웃으셨다. 집에는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사랑만큼은 앗아가지 못했다. 요리 속에 남아있는 시어머니, 매일 그분을 기억하는 시아버지. 우리는 그 사랑을 지켜보며 배운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기를 덮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시어머니일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남편이 옆으로 왔어요. 무슨 생각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늙을까 생각했어. 아버님처럼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보여주셨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식탁엔 특별한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만드신 프렌치 토스트였어요. 시어머니 노트에는 없던 요리였습니다. 접시 위에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시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고맙다. 저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신 거였어요. 남편과 저는 프렌치 토스트를 먹으며 울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었어요.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1년 후, 시아버지의 요리 교실은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어요. 치매를 앓는 분들, 외로운 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 모두 시아버지와 함께 요리하며 위로받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시아버지의 요리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언어였어요. 치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달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치매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요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그리고 그 요리 속에는 항상 시어머니가 계세요. 45년을 함께한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리 교실에서 한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선생님, 사랑이 뭐예요?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기억. 그리고 한 단어를 더 덧붙이셨어요. 영원. 모든 어르신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눈물을 닦으셨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사랑은 기억이고 영혼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하고 영혼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시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된장찌개였어요. 시아버지는 능숙하게 두부를 자르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언젠가 시아버지도 이 모든 걸 잊으실 날이 올 거예요. 저를, 남편을, 심지어 요리마저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테니까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사랑을. 그 사랑이 만들어낸 모든 요리를. 그리고 그 요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저녁을 먹으며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순덕아. 저는 대답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 모든 게 있었어요. 사랑, 그리움, 감사, 평화.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치매가 많은 것을 앗아가도 사랑만큼은 지울 수 없어요. 시아버지의 몽유병 식당은 그 증거였습니다. 밤마다 차려지는 요리 속에는 45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매일 아내를 기억하는 남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가족을 변화시켰어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병 들어서도, 심지어 죽음 너머에서도 계속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세요. 작은 요리 한 접시라도 좋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정성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성이 모여 영원이 됩니다. 시아버지가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45년을 매일매일 사랑하는 방법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세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 평범한 일상이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됩니다. 시아버지처럼요.